어찌 보면은 늦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미술계에서 이슈가 지나간 얘기들, 그 이슈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난민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이슈처럼 계속 지나가는 어떤 일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 송성진입니다. 저는 주로 사진, 영상 설치를 매체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야외에서 하는 작업들을 좀 주로 진행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여기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실이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짓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카메라를 좀 들고 밖을 다니면서 공간을 좀 찾아다녔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발견했던 곳이 첫 작업을 했던 용호농장이라는 곳입니다. 용호농장은 한센스 병을 앓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이제 도시의 변두리 지역이었고, 특히 부산에서는 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는 그런 동네였고요. 촬영을 하다가 이제 카메라를 잊어먹으면서 카메라를 찾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고, 그런 기억들을 캠퍼스에 드로잉 같은 어떤 가피를 해서 캠퍼스로 옮기는 작업을 했던 게 첫 작업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작업들이 쭉 한 10년 정도 이어져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산동네 마을,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갈수록 이제 도시까지 범위가 확장되면서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주목해서 작업했던 용호농장도 결국에는 이제 사라졌거든요. 재개발 이슈로 사라졌고, 또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이제 제가 살던 집도 재개발로 사라졌고, 사라진 공간에서 살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하는데, 좋은 상황이 되면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제 번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갈 곳이 없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좀 주목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가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삶의 터전이라는 게 바뀌었을 때 그들한테 바뀌어지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될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가 이제 2014년쯤에 약간 작업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업실 전세금을 빼서 한 1년 동안 여행을 다녔고, 아시아부터 유럽, 다시 아시아로 오고, 그러면서 확장되어 있는 어떤 세계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때의 경험들이 2017년에 독일에서 했었던 자세들이라는 작업하고 연결이 됐는데요. 독일에 머물면서 공항에 난민들이 왔었고, 자원봉사를 하러 가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우리 이주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고,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고, 이런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모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풀어내는 작업들을 시도했던 게 포스터 작업이고, 하나의 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매달리게 했었어요. 그 선이라는 건 어떤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성공의 잣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개인이 세워놨던 욕망의 선일 수도 있고, 철봉에 매달려서 거기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매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던 그 작업은 중력으로 결국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놨던 이 선에서 이제 떨어지게 됐을 때, 떨어지고 나서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시작했던 작업입니다. 2016년에 여행을 다니다가 미얀마의 그 작가 친구들이 있는 마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미얀마의 로힝야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이 미얀마에서 쫓겨나서 이제 방글라데시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었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약간 회피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의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그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미얀마에서 로힝야 부족들이 앞잡이처럼 어떤 역할을 했던 거예요. 쭉 그 역사가 흘러오면서 계속 쌓여왔던 게 폭발했던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방글라데시로 이제 100만 명이 이주를 당한 거죠.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의료지원 봉사단이 간다고 해서 그 편에 이제 동승을 해서 기록 사진을 찍어준다는 명목으로 저는 이제 따라가게 됐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진행했던 작업이 한평조차라는 작업인데, 한 평 정도 되는데 한 4명의 가족이 사는 그런 형태로 집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방문했던 가구는 2평인데 부모, 엄마, 아버지와 아기 8명, 총 10명이 사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땅은 뭐 그냥 흙바닥 땅이에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살기 힘든 공간인데, 거기에 이제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살고 있죠.
콕스바자르에 있는 방글라데시 난민촌은 삼각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집이 쓸려 내려가거나 집이 이제 떠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자고 있을 때도 집 안으로 물이 차 들어오는 어떤 경험도 했었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창작센터라는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그 바로 앞에 서해 갯벌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조수간만의 차로 집안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을 좀 연출을 했었어요.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걸 SNS로 홍보하면서 호기심을 좀 자극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 왜 거기서 집을 짓고 가만히 있지? 라는 어떤 궁금증으로 해서 오히려 난민들의 얘기를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 라오스 평균대 작업은, 저 평균대가 라오스 제가 국도를 따라다녔던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주위에 이제 굉장히 광활한 넓은 초원이나 밀림 같은 것들은 폭탄이나 지뢰가 묻혀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거든요. 제 밭도 약간 야생의 밭이라 어찌 보면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곳의 상황을 약간 재현하는 형태로 작업을 했던 거고, 저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랬죠. 저는 라오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 꼭 거기에 가서 작업을 할 거다. 이 마음가짐을 작업으로 되잡는 작업을 한 거죠. 리서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라오스를 방문을 했었어요. 거기에 함께 했던 라오스 작가가 자기 나라 역사와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오스가 굉장히 빈민국이에요.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데 땅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근데 우스갯소리로, 야, 땅이 이렇게 넓고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농사를 이 땅에 다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지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쪽에 폭탄이 너무 많아서 지금 농사를 못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탄이 왜 그렇게 많아? 이렇게 물어봤죠. 베트남 전쟁 시기에 떨어진 폭탄이 많다, 그래서 우리 농사를 못 짓는다. 200만 톤 이렇게 하면 뭐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65년도부터 73년도까지 8년 동안 8분에 한 대씩 비행기가 떠서 폭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구 한 명당 1톤씩의 폭탄을 맞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데이터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50년이 지났는데 경제력도 없고 기술도 발전하지 않아서 그 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8월달, 9월달 2달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도 아기가 죽은 사람도 있고, 10년 동안 가꾼 농장에서 잔디 깎다가 폭탄이 터져서 또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상황도 목격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하고 계속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해결되길 바라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폭탄 자체를 외부로 나가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폭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이런 그릇이나 어떤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2022년에 라오스에 가서 폭탄을 배달시키는 방법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 푸드판다 사람들에게. 저기 있는 폭탄을 우리가 프로젝트하는 공간에 가지고 오고, 폭탄 안에 음식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약간 제의적인 형태의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달시켰던 그 폭탄은 집속탄이라고 해서 높이가 한 2m 50 정도 되는 폭탄 안에 아주 작은 야구공 크기만한 폭탄이 700개 정도 안에 넣어져 있는 폭탄입니다. 그 작은 폭탄 하나가 축구장 하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소멸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진 건데, 엄청나게 안 터진 불발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껍데기는 이렇게 날아가면서 바람에 날리면서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그 껍질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주워서 합치면 마치 폭탄처럼 이렇게 보이는 형태의 폭탄을 배달시켰고, 이거는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고 폭탄에서 나오는 알루미늄들만 모아서 이 그릇을 만들었어요. 생꽝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마을 전체에서 이걸로 숟가락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요. 폭탄이 너무 많아서 폭탄에서 나온 알루미늄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그걸로 숟가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오스에 가셔서 보시면은 그 식당에 보면은 알루미늄 숟가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게 다 폭탄으로 만든 숟가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관련돼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밖에 못 가는, 알 수 없어서 못 가는 곳이라, 협력 작가가 없다면 아마 제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한 번 가서도 알 수 없는 일이고,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것들과 제가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 번 지금 가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 늦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미술계에서 이슈가 지나간 얘기들. 제가 난민 얘기를 2018년에 한국에 와서 할 때도 난민 이슈가 그 전에 미술 씬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슈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난민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예술을 하면서 이제 과거 얘기들을 이렇게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 미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측면으로도 괜찮은 일일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어떤 사건들과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슈화되고 사라지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꺼낼 때 어떤 방법으로 꺼내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하고 싶은 일 또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같은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슈처럼 계속 지나가는 어떤 일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게 또 예술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